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히즈 소개를 위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을 진행할 시멘스 이건강이라고 합니다. 히즈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름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히즈는 표지에 쓰여 있는 것과 같이 설계, 시뮬레이션 작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이를 통해 더 개선된 디자인을 찾기 위한 익스플로레이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지멘스에서는 심센터라는 이름의 포트폴리오 안에 시스템 레벨의 시뮬레이션, 실제 형상에 대한 CA 시뮬레이션, 그리고 테스팅 영역까지 다룰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적인 모델을 직접 다루면서 이를 통해 성능 개선을 위한 디자인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활용되는 작업 절차와 데이터까지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센터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영역을 커버하기 위한 여러 솔루션들이 있게 되는데요. 히즈는 이렇게 활용되는 여러 솔루션들을 하나로 엮어서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서 엔지니어가 다루는 모델에 대한 인사이트를 높일 수 있는 분석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전자제품을 제가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첫 번째로는 이 전자제품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해야 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왼쪽에 위치해 있는 타공망과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팬의 위치를 어디다가 둘지를 결정을 해줘야 될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가운데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히트싱크의 모양도 어떤 모양으로 할지 또는 어떤 소재로 만들지도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냉각만 고려해서 만들다 보면 무게가 너무 무거워진다거나 또는 너무 비싼 재료나 또는 가공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으로 인해서 제작 비용이 좀 늘어나게 되기도 할 거고요. 이렇듯 엔지니어들은 항상 원하는 성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설계를 결정 지어야 되는 문제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서 CAD 모델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수행하는 반복 작업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되기도 하겠죠. 히즈는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모든 작업들에 대해서 스스로 설계와 해석 과정을 수행하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엔지니어가 찾고자 했던 성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디자인을 스스로 찾아주게 됩니다. 지금 재생된 총 200개의 서로 다른 설계에서 냉각 성능을 지금 예측한 결과를 보셨는데요.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는 자기가 원래 다루던 CAD 모델과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파일을 히즈에게 연결해주고 원하는 성능 인자의 개선 방향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걸 통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스를 줄이면서 냉각 성능도 높일 수 있는 이런 디자인들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히즈의 프로세스 자동화와 디자인 익스플로레이션 기법을 통해 설계자는 직접 공수를 들이는 일 없이 목표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고 계산을 진행해서 확인하고 이후부터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 기반으로 성능 개선을 위한 탐색 작업과 분석을 수행하는 이런 작업 순서에 있어서 이전에는 수작업으로 인해서 이런 반복 작업을 모델 셋업 과정과 테스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들은 이런 후반부에 이루어지는 분석 작업을 통해서 많이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앞단에서 발생하던 이런 반복적인 매뉴얼한 시간 작업으로 인해서 이런 후반부의 분석 작업에 많은 공수를 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히즈는 앞서 보여드린 데모 영상에서와 같이 자동화 프로세스 그리고 자동화된 탐색 기법을 통해서 설계 대상의 성능을 개선하는 작업에 더 많은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히즈가 유저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는 더 나은 디자인을 더 빠르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히즈는 총 4가지의 큰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프로세스 자동화입니다.
히즈는 엔지니어가 기존에 수행하던 모든 작업을 컴퓨터 내에서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드 모델링이나 다양한 시뮬레이션들 또는 엑셀이나 스크립트 코드를 통한 계산 같이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을 히즈가 자동화시켜주면서 실행 순서에 있어서도 순차적으로 하나의 툴이 다른 툴에 하나의 툴에서 나온 결과가 다른 툴의 인풋으로 쓰이게 만든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의 툴이 패러렐하게 동시에 실행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작업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자동화라는 측면은 단순히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동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환경에 대한 제어를 하는 것도 포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CAD 작업 같이 어느 정도 좀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의 랩탑이나 PC 같은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실행이 되겠지만 어떤 무거운 CFD 계산이라던가 또는 어떤 논리니어 구조 해석 같은 작업들을 위해서는 계산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클러스터 장비라던가 또는 최근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같은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히즈는 이런 다양한 실행 환경에 대해 아무런 제약 없이 원격의 장비에 파일을 송수신하고 또 스케줄러와 연동하면서 계산을 실행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자동으로 수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실행 툴과 실행 환경에 대한 자동화 이 두 가지 작업이 먼저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는 탐색 기법이 이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성능 개선을 위한 최적화를 수행을 한다거나 또는 DOE나 또는 신뢰성 평가 같은 작업들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지능화된 최신의 탐색 기법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히즈 내에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항목으로는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적화를 수행을 했다라고 해서 단순히 초기 모델에서의 결과가 얼마였고 최종 모델의 결과가 얼마였다라는 산술적인 변화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탐색 과정에서 만들어진 여러 이제 결과들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여러 인풋 인자 중에 주요 인풋 인자가 무엇이었었는지 옵티멈 솔루션을 찾았는데 그 옵티멈 솔루션의 주변에서 변수의 민감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어떤 설계 대상에 대한 실제적인 인사이트를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이제 히즈 내에서 있는 분석 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영역 중에서 FEA 모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히즈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을 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이제 NX로 모델링된 형상을 심센터 3D를 통해서 이제 구조 해석을 수행하는 작업을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화면에서와 같이 차량 서스펜션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컨트롤 암이라고 부르는 부품 하나를 설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하중이 가해지는 조건에 대해서 이를 충분히 견뎌낼 수 있도록 하면서 되도록이면 또 무게도 가볍게 무게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형상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컨트롤 암의 연결 부위 쪽에서의 두께라던가 이런 곡률 같은 부분들을 가지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설계 파라미터들을 직접 컨트롤하면서 이제 형상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무게를 줄이고 이런 하중 조건을 충분히 잘 견딜 수 있는 형상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설계 대상에 대해서 이걸 이제 설계 문제 정식화라고 부르는 좀 더 수치화된 정보로 정리를 해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량이라는 값을 목적 함수로 두면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찾을 것이고요. 동시에 이 컨트롤암 전체에서 발생하게 되는 최대 변이량이 0.5mm를 넘지 않도록 구속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전계수 값에 대해서는 이제 1.5라는 값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두 가지 구속 조건을 이제 설정을 해주었고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히즈가 심센터 3D를 컨트롤하면서 설계 변수를 업데이트하고 FEA 격자를 만들고 설계를 이제 해석을 수행하고 각각의 성능 인자값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최적화 과정을 위해서는 저는 이제 총 400개의 디자인을 반복해서 탐색하도록 이제 설정을 할 건데요. 이 작업을 한 번에 하나씩 반복해서 수행한다라고 하면은 한 번의 계산이 예를 들어서 3, 4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도 400번을 반복을 하기 위해서는 꼬박 하루를 넘기는 시간을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즈는 이 과정에서 단순히 이제 여기서는 하드웨어 리소스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만 충분하다고 하면은 심센서 3D 계산에 대해서 개수의 제한 없이 동시에 여러 개의 계산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데모 작업 같은 경우에서도 저는 이제 랩탑에서 계산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4개씩의 계산을 수행을 하면서 총 400개의 디자인을 이제 반복해서 계산을 하지만 실제로는 100번의 런타임만 반복을 하면 되는 이 작업으로 조금 단축시켜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이 작업을 통해서 얻은 탐색 히스토리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동영상 형태로 재생이 되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설계 파라미터들을 통해서 설계를 바꿔보는 과정에서 이제 설정해둔 구속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목적 함수였던 질량을 저감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금 히즈가 스스로 찾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이런 스테이터스를 나타내고 있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에러라는 좀 디자인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CAD나 시뮬레이션을 연동한 작업을 이제 하게 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CAD 모델링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거나 또는 시뮬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아서 이제 종료가 돼버리는 케이스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히즈는 그런 프로세스 중간에 문제 사항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에러 발생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러면은 해당 디자인을 스킵하고 다음 탐색 후보군 디자인으로 다시 이제 이어서 계속 계산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강건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전체 프로세스가 멈춰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에서 이제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최종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구체적인 성능인자 변화는 이제 아래 정리되어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초기 형상 질량은 한 13%가 저감되면서 초기 형상에 대비해서 최대 변이량은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처음 설정했던 구속 조건을 위배하지 않는 수준 내에서 결과를 찾을 수 있었고요. 안전계수 값 역시 이제 초기 디자인은 1.36이라는 값으로 구속 조건 값을 위배하는 조건이었었지만 이제 최적화된 결과들을 통해서 이제 1.56까지 증가시킬 수 있었던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앞서 보셨던 탐색 히스토리 동영상이나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이런 초기 형상 대비 최적화 형상의 결과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심센터 3D를 제가 다시 열어서 이렇게 편집을 한 것이 아니라 히즈가 매 반복 계산 과정마다 결과 그림을 추출하고 이를 히즈 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연동을 시켜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동영상 파일로 그냥 자동으로 수출해서 이제 지금 프레젠테이션에 띄워둔 것이죠. 이렇듯 히즈는 단순히 계산 실행만을 자동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툴에서 이루어지는 포스트 프로세싱에 대해서도 히즈 내에서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연동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복 계산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들은 히즈 내에서의 다양한 플랫 기능을 통해서도 분석에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가장 간단한 예시로 지금 하나의 일단 플랫만을 화면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400번의 탐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디자인들에 대해서 어떤 특징적인 성능들을 가지고서 얘네들을 클러스터링을 시켜보게 되면은 이제 지금 진한색,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초기 디자인 대비해서 베스트 디자인의 변수가 일단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하면서 동시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인자들이 주요 인자로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형태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은 제가 이제 어떤 정리된 슬라이드 형태로 이제 형상에 대한 변화라던가 또는 히즈 내에서 어떻게 결과 그래프가 나왔는지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런 연동시키는 작업들이 얼마나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히즈와 심센서 3D를 띄워서
그 부분을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띄워둔 모델이 바로 조금 전에 슬라이드 형태로 제가 설명드렸던 모델입니다. 서스펜션의 컨트롤암 형상에 대해서 이제 하중 조건을 부여하고 얼마나 변형량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제 그때 형상의 총 매스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심슨 3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뮬레이션 내에 어떤 그 형상 격자에 대한 정보라던가 또는 이제 지오메트리 캐드 파일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다 연동이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먼저 형상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보여드리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캐드 모델링 단에서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화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형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수치를 제가 임의로 변경을 해보게 되면은 변경된 수치를 기반으로 새롭게 모델링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조금 더 크게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보여드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값을 변경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조금씩 형상이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형상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심슨 3D 내에서는 자동으로 이제 격자 모델이 업데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업데이트된 형상에 대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어떤 경계 조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은 해석을 반복해 볼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캐드 모델 업데이트한 것 때문에 지금 사전에 만들어져 있던 그 형상 그 격자와 지금 새로 업데이트된 형상 사이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지금 라인 사이에서 지금 모델이 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제가 그냥 업데이트라는 걸 한번 눌러주기만 하면은 이제 업데이트된 형상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FEM 격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그러면 형상에 맞춰서 격자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시뮬레이션 단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한 번 더 수행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바로 계산을 업데이트된 형상에 대해서 이런 FEA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계산을 여기서 직접 시행을 해보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계산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얻어지게 되는 결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 정보라던가 또는 어떤 스트레스 값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다거나 하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히즈는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캐드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FEM 격자를 새로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해서 이런 결과들을 확인을 하고 하는 작업들을 자동화시키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히즈로 넘어가서 지금 쭉 보여드렸던 이 작업을 제가 이제 히즈를 통해서 자동화하는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히즈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날리시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 것인가 라는 설정을 할 수 있는 이제 항목이 있게 되고요. 그럼 먼저 저희는 이제 포탈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런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 중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내가 자동화할 것이다, 연동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심센터 3D를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아이콘이 바뀌면서 뭔가 실행을 위한 커맨드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을 볼 수 있죠. 히즈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리스트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을 어떤 식으로 하면은 자동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API 연동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부분들을 이제 실행하기 위한 커맨드도 역시 스스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그런 부분들을 API를 컨트롤하기 위한 그 스크립트를 짠다거나 윈도우 내에서 돌아가도록 하는 배치 커맨드 파일 만든다거나 하는 작업들이 전혀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파일이라는 항목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인풋 파일을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신 파일을 이용을 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지금 이렇게 백그라운드에서 이 신 파일을 실제로 열어서 이 모델 파일 내에서 변수화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정보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쭉 분석을 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위자드 창 형태로 나타나 있는 정보를 보시게 되면은 보시면 이제 오토 태그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될 것인데요. 태그라는 기능은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캐드나 아니면 다른 스크립트 파일 같은 부분들 내에서 연동시킬 수 있는 변수 정보들과 히즈에서 이제 컨트롤할 뭐 베리어블이나 리스폰스 값들과 연결시켜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그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 있는 창 내에서 CAD 정보들, 이제 CAD 모델 내에서 변동시킬 수 있는 모든 정보들도 이렇게 넘어와 있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시뮬레이션 상에서 어떤 물성치 값, 프로퍼티 값들을 변경을 시켜주게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정보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어떤 물성치에 대한 정보들이나 경계 조건에 대한 부분들도 한꺼번에 핸들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쪽에서는 따로 이름을 저희가 직접 변경을 해놓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P 몇 이렇게 해서 히스토리 정보들만 넘어와 있는데 앞서 CAD 정보에서처럼 이렇게 이름을 사용자가 미리 구분을 시켜주게 되면은 그 정보 이 지금 P 몇으로 나와 있는 값들이 어떤 물성치 값인지 어떤 경계 조건 값인지도 확인을 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연동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CAD 쪽에서 일단은 제가 데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 사용을 해서 일단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런 각각의 설계 수치들에 대해서 그럼 사용자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미니멈 값이 얼마고 맥시멈 값이 얼마고 이 범위 안에서 이 모델을 바꿔보겠다라는 수치들만 넣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설정은 제가 여기서는 스킵을 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제 아웃풋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보시면 이제 뭐 어떤 매스 프로퍼티라던가 뭐 볼륨, 매스 아니면 어떤 센터 오브 그래비티 같은 정보들 이런 다양한 수치 정보들을 이렇게 쭉 리스트업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형상 자체에서 나오게 되는 정보들도 아웃풋 값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매스를 줄이는 목적으로 이걸 작업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그 값을 아웃풋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솔루션이라는 항목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아까 제가 플랫으로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디스플레이스먼트 정보라던가 뭐 스트레스 값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역시 히즈가 그대로 읽어드려 준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저희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중에 매그니튜드 값들도 받아오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값을 기준으로 해서 스트레스 값도 받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고자 하는 모니터링을 하고자 하는 아웃풋 값들도 이렇게 체크만을 해주게 되면은 바로 연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게 지금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을 수행을 하기 위한 자동화 작업은 이것만으로도 모두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추가로 해주실 부분들은 뭐 경우에 따라서 어떤 내가 이제 업데이트된 형상들, CAD 모델이 계속 바뀌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뭔가 이제 어떤 공용 포맷으로 추출을 해놓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기능 작업들도 여기서 그냥 이렇게 어떤 포맷으로 출력을 시키겠다라는 것만 선택을 해주는 걸 통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내가 어떤 형상에 대한 그림 파일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그림 파일을 내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탭에다가 이런 이미지 파일 형태로 그런 부분들을 추가를 해놓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히즈 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주는 작업들까지 모두 완료가 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거를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아까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커맨드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도 똑같이 신파일과 신파일이 들어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베리어블은 아까 보셨던 제가 잠깐 스킵했었던 이런 인풋 민맥스 정보들과 그 다음에 아웃풋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지금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는 이제 여기서 수행을 다음으로 필요한 작업은 이제 어떤 작업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단 쉐르파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최적화를 내가 진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총 400번의 반복 계산을 수행을 하려고 한다. 라는 것들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베리어블 정보는 사전에 설정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지금 미리 설정해 놓은 정보들을 그대로 불러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스를 미니마이즈 할 것이다. 그리고 디플렉션 정보와 세이프티 벡터 값이 어떻게 각각 구속 조건을 가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렇게 좀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목적 함수 같은 경우에는 미니마이즈나 맥시마이즈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타겟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가장 가깝게 근접시킬 수 있도록도 할 수 있고요. 또는 반대로 어떤 값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의 설정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아웃풋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탐색을 시킬 것이다 라는 것만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바로 계산을 수행을 시켜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계산을 수행시킨 결과가 이제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 총 몇 번의 반복 계산을 통해서 결과가 얻어졌는지, 그래서 이 반복 계산 과정에서 현재 베스트 결과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차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초기 모델 대비해서 베스트 디자인이었던 항목이 결과가 초기 모델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지금 변화량이 발생을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또는 특정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유사 디자인들의 경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라미터들이 얼마나 넓게 분포되어 있는지, 또는 특정 값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차트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게 됩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형상이라던가 시뮬레이션 결과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도 이렇게 그림 파일 형태로 계속 연동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차트로 나타내면 제가 슬라이드 형태로 보여드렸던 이런 다양한 어떤 레디얼 차트 또는 스파이더 차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스캐터 플롯을 통해서도 이런 변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라던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었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이제 동영상 형태로 이런 반복 히스토리들이 또 자동으로 수출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결과 그림들이 초기 디자인부터 최종 결과를 얻는 과정까지 이렇게 쭉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중에 히즈 내에서 모두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렇게 하나의 그림만을 또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단 두 개만 띄워놓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히즈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어떤 그래프 정보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게 되는 이런 그림 정보들이 또 계속 또 싱크가 연동이 된 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그래프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됐었는지, 이 디자인의 실제 형상이 어떻게 됐었는지 이런 거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손쉽게 바로바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원하는 배치, 원하는 그래프와 그림 이런 것들을 잘 적절히 조화를 시켜놓고 그런 것들을 앞서 보여드렸던 동영상처럼 생성을 해놓게 되면 한 번에 어떤 리포팅을 위한 자료 생성까지 히즈 내에서 손쉽게 수행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히즈와는 별개의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이런 설계, 해석,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최적화를 하는 작업들에 있어서 심센터 3D를 특별히 더 추천드리는 한 가지 이유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많은 시뮬레이션 엔지니어 분들이 어떤 설계 대상을 받았을 때 그냥 하나의 그냥 CAD 파일만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에디팅을 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심센터 3D는 아무런 설계 히스토리가 없는 그냥 껍데기 형상만 있는 모델이라 할지라도 어떤 파라메트릭하게 핸들링을 새롭게 부여하는 기능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석 엔지니어들이 그냥 하나의 껍데기 형상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파라미터 설정을 하고 앞서 보셨던 것과 같은 이런 설계 변경과 거기에 대한 재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파일을 직접 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형상 정보만 있는 파라솔리드 파일을 이제 임포트를 해서 그 기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앞서 보셨던 그 형상과 같은 형상이지만 지금은 제가 파라솔리드 파일을 임포트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링 히스토리는 그냥 솔리드 파일을 임포트해온 것 하나밖에 없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받아온 형상에 대해서 새롭게 파라미터 정보를 부여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모델링 단으로 넘어가서 이제 심센서 3D 또는 NX에는 이제 싱크로너스 모델링이라고 그래서 그냥 어떤 형상만 있게 되면은 거기 형상 정보를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분석을 해서 변경할 수 있는 수치 정보들을 직접 바꿀 수 있도록 껍데기에 대해서도 적용해서 바꿀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move라는 기능을 선택을 하고 이 안쪽 면 하나만을 이렇게 지정을 해준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움직여 보게 되면은 제가 지금 이 하나의 면만을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면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안쪽에 뭐 이렇게 곡면이 되어 있는 부분들까지도 자동으로 엮여서 이렇게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이런 면을에다가도 제가 동일하게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앞으로 쭉 이동을 시켜보면 역시 함께 연결되어 있는 면들에 대해서까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 또 다른 면도 한번 지정을 해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역시 딸려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주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형상 변경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면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굉장히 지금 많은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요거를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이어미터를 이거는 이렇게 통째로 이런 면을 이렇게 구멍의 위치를 바꿔준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요. 또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위치가 리사이즈 홀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이어미터를 바꿔준다거나 줄여준다거나 키워준다거나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손쉽게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싱크로너스 디자인을 통해서 이런 모델링 형상에 대해서 바꿔주는 작업들을 한 것들 역시 이제 이렇게 쭉 전체 히스토리가 관리가 되면서 이제 수치들 제가 변경하면서 사용했던 수치들이 이렇게 다 히스토리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바꾼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거를 값을 이제 얼마로 바꾸겠다라고 설정을 해주기만 하면은 역시 싱크로너스를 통해서 변경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에디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앞서 보셨던 이런 수치들을 히즈에서 다시 또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껍데기 형상만 있는 CAD 파일을 불러왔지만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형상 변경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만들어 놓고 이 모델에 대해서 이제 FEA 격자와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세팅을 해서 계산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처음 보여드렸던 데모와 다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통 CAD 모델을 외부에서 받아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는 쪽에서 이런 형상 변경을 포함한 시뮬레이션을 이제 최적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들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앞서 보신 데모에 이어서 그러면 히즈가 어떤 기능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디자인 익스플로레이션 작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기능적인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앞서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프로세스 자동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선 데모를 통해서 히즈가 포털이라는 기능을 통해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CAD나 이런 파일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갖고 있는 원본 파일을 다이렉트로 연동해서 자동화시킬 수 있음을 보셨는데요.
이는 데모에서 활용한 심센터 3D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화면에서 표시되고 있는 이런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툴들을 엮는 과정에서 파일이나 데이터 값이라던가 이런 프로세스의 흐름과 관련된 작업 순서들도 당연히 그대로 자동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툴들을 실행하기 위한 환경 측면에서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컬 장비에서 수행을 하든 또는 원격의 클러스터 환경이든 OS가 윈도우든 리눅스든 잡스케줄러가 있는 환경이든 또는 없이 그냥 직접 노드에서 계산이 실행되는 환경이든 그런 것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이 모든 작업 환경에 대한 자동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탐색 기법적인 측면입니다. 기존에 수행되던 많은 최적화 작업들은 최적화 개선 수행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사전 작업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천 회의 좀 반복 계산을 필요로 하는 이런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변수를 일단 간소화 시켜놓고 그 간소화된 변수들 기반으로 DOE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 샘플을 먼저 획득하고 또 거기다가 그 데이터 샘플을 기반으로 근사 모델을 만들어서 일단 시뮬레이션을 대체할 수 있는 작업이 일단 선행이 되어야 됐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최적화 알고리즘을 일단 또 선택을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선택된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튜닝 팩터들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엔지니어가 직접 결정을 해주어야 했었죠. 이 작업이 그렇게 이런 작업들을 반복 과정을 통해서 한 번에라도 잘 되면은 괜찮지만 혹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는 알고리즘을 다시 튜닝을 하기 위해 어떤 값을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알고리즘을 써본다거나 아니면 더 앞단계로 넘어가서 근사 모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DOE를 더 돌린다거나 이렇게 지금 제가 구두로만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작업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나 이거를 CAD나 또는 시뮬레이션을 다루고 있던 엔지니어가 이런 알고리즘들이나 메타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직접 자세하게 파악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수행한다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즈는 이렇게 불필요하게 수행되는 많은 작업들 엔지니어가 고민할 필요 없게 자동화된 탐색 기법을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엔지니어가 직접 수행해야만 했던 변수를 추리고 알고리즘을 튜닝하고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이런 작업들을 지능화된 알고리즘이 대신 직접 수행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이 탐색 기법을 셰르파라고 이름을 붙여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히말라야 산맥을 오를 때 도움을 주는 현지 가이드분들을 부르는 단어죠. 셰르파의 작동 원리를 설명드리자면은 하이브리드 그리고 어댑티브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특성을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특성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섞어서 혼용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글로벌 옵티멈 솔루션을 찾는 제네틱 알고리즘 같은 알고리즘이라던가 또는 기울기 기반으로 보통 주변을 빠르게 탐색해 나가는 그런 로컬 서치 알고리즘 같은 부분들을 셰르파는 이렇게 그 두 가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의 알고리즘들을 동시에 섞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댑티브라고 하는 특성은 하이브리드 방식의 접근 과정에서 변수들의 어떤 비선형성 아니면 변수가 아웃풋을 가지는 민감도 같은 특성들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여러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혼용할 것인가라는 전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는 기존의 최적화를 수행할 때처럼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이 내가 총 몇 번의 반복 계산을 수행해서 결과를 얻고 싶은지 이 한 가지 값만을 히즈한테 알려주게 되면은 나머지 작업들은 히즈가 알아서 수행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과연 그게 진짜로 잘 작동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좀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지금 가시화를 시켜놓은 거는 일단 3차원으로만 가시화를 시켜놓긴 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비선형성, 엄청나게 높은 비선형성을 가지는 이런 수많은 로컬 미니멈 맥시멈을 가지는 수학적인 벤치마크 테스트 함수에 대해서 다양한 알고리즘들과 히즈의 셰르파가
어떻게 이제 이 옵티멈 솔루션을 찾아 나가는지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해 둔 결과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 검은색으로 나와 있는 실제 옵티멈 솔루션에 얼마나 빠르게 근접해 나가는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다른 어떤 알고리즘들도 희즈의 쉐르파만큼 빠르게 이 옵티멈 솔루션으로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비교 테스트 결과는 단순히 이런 함수 모델에 대해서만 적용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희즈를 도입한 많은 고객사들, 특히 이미 다른 방식으로 최적화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고객사에서 같은 모델,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서 기존 방식과 희즈를 통해서 접근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성능 비교를 하고 쉐르파가 실제로 더 빠르게 더 좋은 결과를 잘 찾는다라는 것들을 계속 입증을 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프로세스 자동화와 강력한 탐색 기법을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단순히 아까 뭐 앞서 데모 같은 데서 보셨던 하나의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만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두 개의 뭐 소프트웨어만 엮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렇듯 엄청나게 많은 성능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변수를 한꺼번에 핸들링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뭐 무게부터 코스트 또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특성들을 한 번에 고려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멀티 디시플리너리 옵티미제이션, 어떤 다중 역학, 최적화가 실제로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작업들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모델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모델들에 대해서 이 각각의 성능, 이 다중 성능이라고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성능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희즈는 일종의 자동화 플랫폼으로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설계 변수와 성능 인트뿐만이 아니라 성능 해석에 필요로 하는 각각의 파일들, 어떤 프레임만 뭐 사용을 하겠다, 또는 뭐 캐빈만 사용을 하겠다, 아니면 이런 전체 모델을 다 쓰겠다, 아니면 이런 각각의 부품들만 사용을 하겠다 하는 이런 각각의 툴들이 사용하게 되는 이런 모델 파일들에 대한 관리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희즈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런 기존에 수행하던 최적화와 DOE 분석 같은 작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반복 계산 과정에서 생성되는 많은 데이터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좀 관리하고 계시던 실험이나 뭐 해석을 통해 얻은 DB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해석 대상에 대한 정보를 이제 얻고, 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험이나 해석을 대체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만드는 작업도 최근에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 실시간 연동이 불가능한 실험이라던가 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시뮬레이션은 데이터를 미리 획득을 해놓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 획득을 하는 과정에서 뭐 한두 시간, 길게는 뭐 며칠의 연산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미리 데이터를 확보해 놓고 이걸 기반으로 리듀스드 오더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런 모델을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리스폰스 서페이스 모델링이라던가 또는 뭐 리그레션 모델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 불리던 뭐 함수식 기반으로 작동하게 되는 이런 메타 모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뭐 다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통해 예측 모델을 만드는 이런 뭐 뉴럴 네트워크라던가 이런 다양한 예측 모델 생성 기법들이 또 개발이 되어 활용되고 있는데요. 희즈 역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법들을 손쉽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기능을 프로그램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제 사용자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기존에 몇 시간씩 이렇게 시간을 사용을 하고 있던 해석 모델에 대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계산 결과를 얻어볼 수 있는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예측 모델은 기존의 어떤 실험이나 해석이 가지고 있던 계산 시간이라고 하는 장벽을 이제 없애줌으로써 이런 예측 모델들이 앞으로는 어떤 뭐 힐스라던가 여러 가지 시스템 내에서 활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훨씬 빨라진 계산 시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조건, 실시간으로 변하는 다양한 조건들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최적화를 빠르게 수행을 해주는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는 어떤 피지컬 센서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에다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버추얼 센서라고 하는 이런 장치들로 만들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면 이제 어떤 실제 모델에 대해서 이 실제 모델이 가동되는 과정에서 어떤 이상 신호를 감지한다거나 또는 뭐 이걸 통해서 뭐 예지 검증을 한다거나 하는 작업에 활용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실제 생산 공정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공정을 모사하는 작업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지컬 테스팅을 통해서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거나 또는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할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뭐 뉴럴 네트워크 모델과 같은 예측 모델을 통해서 이런 실험이나 시뮬레이션을 대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원래는 이런 실험이나 해석을 반복해야 했던 작업들 대신 그냥 이런 시스템 모델만으로도 결과가 얻어질 수 있는 버추얼 모델을 완성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성능 예측이 가능해진 버추얼 모델은 이제 이런 마인드스피어 같은 IoT 시스템과 연동되는 것들을 통해서 실제 모델들, 실제 이런 공정 라인들 부분들과 상호 연계가 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트윈, 이런 버추얼 모델과 실제 모델 사이에 연동이 이루어진 디지털 트윈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넓은 영역까지 더 확장을 시켜서 이제 히즈의 활용도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히즈가 이제 이런 디지털 트윈 구축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이제 히즈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히즈와 팀센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프로세스와 데이터에 대한 관리 작업이 연동되는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팀센터라는 솔루션은 이미 익숙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팀센터는 이제 워크플로우와 파일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PLM 툴인데요. 팀센터 시뮬레이션은 기존에 이제 팀센터의 기능을 더해서 팀센터 내에서 어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들을 얹어놓고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성능 해석 작업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한꺼번에 관리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LM2를 통해서 자동화를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어떤 수준별로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가장 기본적인 PLM 기능들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하게 됐을 때 사용되는 자기가 다루는 파일이나 뭐 수치 데이터 같은 부분들을 워크플로우 상에서 직접 등록을 하거나 또는 일부 자동화된 기능들을 통해서 저장되고 하는 부분들이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팀센터 시뮬레이션이 활용이 되게 되면 시뮬레이션 실행과 관련된 파일들을 이제 팀센터가 직접 관리를 자동으로 해주게 되면서 엔지니어가 기존에 수행하던 직접 파일을 등록한다거나 하는 이런 수작업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히즈가 붙게 되면은 설계 해석 프로세스 기존에 수행하던 이런 작업들을 히즈가 1차적으로 자동화를 먼저 해두게 되고 이렇게 자동화된 히즈의 전체 프로세스를 통째로 히즈 팀센터의 시뮬레이션이 관리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전에 팀센터 시뮬레이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주던 시뮬레이션들이 이제 각 제품별로 해당 제품의 설계 해석 절차들을 그대로 이제 전체 프로세스가 자동화된 채로 다시 한번 팀센터가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네, 이걸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한 엔지니어가 이제 팀센터에서 히즈를 실행해서 특정 제품에 대한 설계와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히즈 프로세스를 만든 다음에 이걸 히즈 템플릿으로 팀센터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설계 개선 작업이 필요해졌을 때 어떤 매니저 그 작업을 이제 수행을 이제 그 받은 매니저는 팀센터를 통해서 어떤 팀원 누군가에게 이 업무를 배정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업무를 배정받은 엔지니어는 이제 팀센터에서 다시 들어가서 자기가 하달받은 업무에 대해서 여기에 맞는 히즈 템플릿을 찾아서 사용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찾으면 그러면 이제 각 성능 예측에 대해서 모든 실행 설정이 되어 있는 템플릿을
이제 자기가 사용해야 될 어떤 형상 파일, 뭐 어떤 리비전이 있을 때 그 파일만을 히즈 템플릿에 연결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MDO 최적화를 수행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개선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이나 최종 결과 같은 부분들도 히즈에서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또 팀센터 시뮬레이션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업무 지시를 내렸던 매니저 단에서도 손쉽게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또 결과를 확인하고 하는 이런 전체 프로세스가 구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히즈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더 넓은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어떤 디지털 트윈 측면에서의 활용도 또는 PLM 측면에서의 활용도까지 이어서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라던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질문 남겨주시거나 또는 지금 화면에서 표시되고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언제든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